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 속에 얼음 공장은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요즘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을 피하기 위해 전남 지역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어패를 익혀먹기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형마트에 밀려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던 전통시장이 최근 고유의 매력으로 시장은 물론 주변 관광 활성화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도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도 가축들도 더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얼음 공장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김윤 기자가 시원한 얼음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대형 얼음이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쏟아져 내립니다. 쏟아진 얼음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냉동탑으로 옮겨지고 옮겨진 각얼음은 잘게 부서져 폭포수처럼 어선 냉장 창고로 쏟아집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지만 목포 수협 제빙 공장은 때 아닌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130kg짜리 얼음 한 각을 얼리는 온도는 영하 12도. 얼린 얼음은 저장고로 옮겨집니다. 외부 온도는 섭씨 30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 얼음 공장 저장고 내부는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만 있어도 손이 시려울 정도입니다. 얼음 공장 작업자는 두꺼운 잠바와 목도리까지 착용하는 등 삼복더위에 오히려 추위와 맞서고 있습니다. 거긴 밖에 많이 더운데도 여긴 많이 추워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방한용품이 있어야 저희가 견딜 수가 있어서 밖에 더위는 여기랑 차원이 다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수록 얼음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각얼음과 20kg 포대얼음 2만 1000여 개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일일 생산량은 예전 같으면 440개 정도의 얼음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660개 정도 얼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서 30% 증가된 판매량입니다. 얼었다 녹았다 극한 환경에 노출된 얼음 작업자들은 오늘 또 더위에 지친 누군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폭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늘과 시원한 물이 흐르는 산 아래 계곡인데요. 요즘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울창한 나무 아래 바위 사이로 물이 쏟아집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 시작한 물이 한데 모여 길이 7km의 계곡이 됐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뜨거워지자 상류로 피서객이 3, 4, 5, 5 모여듭니다. 맑고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을 던져 불볕 더위를 피합니다. 발만 잠깐 담갔는데도 시원한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튜브에 둥둥 떠다니거나 물세례를 퍼부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더위를 씻어냅니다. 네, 여기 계곡 오고 나니까 물도 시원하고 재밌게 노니까 정말 시원하고 재밌어요. 네, 저도 그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계곡과 맞닿은 식당도 휴가철 대목을 맞았습니다. 불판 위로 별미인 닭구이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그늘 아래 평상에 모여 앉은 가족은 사이좋게 이를 나눠 먹습니다. 놀러 왔어요. 시원하게. 고기 맛이 어떠세요? 고기 맛있어요. 양념도 잘 되고 고기 맛있어요. 40도를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뜨거운 해수욕장보다는 그늘 속 시원한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장마 때 많이 내린 비도 계곡물 양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피서객이 늘어나자 수상구조대를 거점마다 파견하고 지자체는 구명조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대여하시고 물놀이를 하시면 보는 저희들도 관리하는 저희들도 그 안정감을 느끼고요. 그 물놀이 이용객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긴 장마 끝에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더위, 땡볕을 피할 수 있는 울창한 그늘과 시원한 물 흐르는 계곡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일에 이어 오늘도 폭염 대응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밀착 관리와 축수산 현장 점검 강화, 온열 질환자 신속 구조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나타나는 강력한 폭염은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며 분야별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예방 대책을 실시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남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2명이 사망함에 따라 어패류 익혀먹기 등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패류는 가급적 5도 이하 저온에 저장하고 조리 도구를 반드시 소독할 것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영광 갯벌에서 첫 번째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분리된 후 해수와 갯벌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73주년 추모제가 있었는데요. 2010년 국가기관은 생존자 증언을 통해 당시 미군의 폭격이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가해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MBC 취재진이 미국에서 이하포 두루게어 사건에 관한 문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미 공군 자료가 보관돼 있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청입니다. 이곳에서 MBC 취재진이 입수한 이하포 사건 당일인 1950년 8월 3일 최종 임무보고서. 미 5공군 항공기 12대가 여수 항구와 철도를 폭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일 임무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정황이 나옵니다. 8월 3일 수차례 출격한 미공군 항공기는 순천과 여수구항부터 삼산면 광도 사이의 항구 지역, 연도 부근 해상 등을 폭격했습니다. 목표 범위 안에 피난선이 무차별 폭격을 당한 이하포가 포함돼 있습니다. 폭격에 앞서 미군이 금오도 일대를 정찰한 비행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 공군 전술 정찰 비행대대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오도를 포함한 여수 일대를 주 타깃으로 정찰했습니다. 날아와가지고 한 대가 이 비행이 돌더라고 이렇게 돌더니 이 두 번째 비행기 때 그때부터 사격이 시작했습니다. 사격하는 바람에 그 아우성이죠. 배 밑에 있는 사람 그냥 죽고. 취재진은 이하포 사건 외에 조기잡이에 나선 어민들이 공격받은 두루겨 사건의 실마리도 찾았습니다. 1950년 8월 9일 미 5공군 무전 기록에 따르면 미군 항공기는 돌산과 금오도 사이 해역에서 250척의 낚싯배를 목격했습니다. 전문가는 미 공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선박을 무차별 폭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션을 받고 갔는데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선박을 갖다 확인하고 나서 폭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국립문서보관청에는 이하포 두루겨 사건 외에도 당시 여수에 수차례 미공군 폭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7월 31일과 8월 1일 사이에는 여수 지역을 폭격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8월 4일에는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폭격을 가했고 이틀 뒤에는 여수에 있는 소형 화물선과 발전소 각각 한 곳과 창고 2곳을 파괴했습니다. 그간 일부에서는 미 해군 항공모함 벨리포지에서 항공기가 출격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작 사건 당일 미 육군과 해군 활동 내용에는 여수 출격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하포 두루겨 사건의 폭격 주체와 여수 중심의 미군 작전 상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된 건 사상 처음. 앞으로 이하포 두루겨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밀려 손님들의 발길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고유의 매력으로 시장은 물론 주변 관광 활성화까지 이끌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1일과 6일마다 들어서는 전남 무안군의 일로 전통시장. 평일에 들어선 장날인데도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각종 해산물과 채소,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은 물론 먹거리까지 풍성한 옛 시골장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갓 튀겨낸 튀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십 명씩 줄을 설 정도. 젊은 층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킨도 먹고 그다음 뭐 사고 싶은 거 두부 같은 것도 여기 시장께 아무래도 이제 마트보다 좋다 보니까.
조선 전기부터 개설됐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일로 전통시장. 인근 도심 주민들도 많이 찾으면서 시장 인근의 식당과 카페, 상점들까지 함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비해서 엄청 활성화가 돼가지고 오령이나 남학 쪽에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도 안개형 냉각기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5일장뿐 아니라 주말 야시장을 열어 문화공연과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면서 시장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시장 활성화가 초석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집중적으로 시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농촌의 전통시장이 지역을 살리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해남의 한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의 한 요양시설에서 최근 열흘 사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5명 발생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남보건소는 감염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치료 시설이 있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에서 오늘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149명으로 어제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연간 이용객의 7만 명 미만이면서 환경과 편의시설이 좋은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전국 57곳을 선정하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11곳이 포함됐습니다. 전남의 한적한 해수욕장으로는 목포 외달도와 해남 송호,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 등이 선정됐으며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들을 포함한 도내 57개 해수욕장의 안전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휴가철과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 근절 등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8월 말까지를 여름철 휴가지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하시군의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과다 호객 행위 등 현장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업주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사전 교육도 강화하고 수시 간담회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민간 자율 동참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 도움을 주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3주간 목포, 순천 등 5개 진로 진학 상담센터에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집중 상담 기간 고3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생부, 성적 등을 활용한 수시 모집 맞춤형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집중 상담에는 입학사정관 출신의 대입 지원관과 풍부한 진학 지도 경험을 가진 상담 협력 교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교생이 40명인 완도 금일고등학교가 학교 흡연 예방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5.18 민주화운동 미술 공모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완도 금일고는 또 교육부와 환경부가 주관한 기후행동 스쿨 챌린지에서 전국 3위에 올라 전남의 작은 학교 교육 활동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전자결제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해 사용합니다.